네, 이번에는 전일장을 통해 오늘장을 분석해보는 전일장 오늘장 시장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셔봤는데요. 천기가희 전문가님 저희가 특별히 2부에 모셨습니다. 40분간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상 연결입니다. 천기가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기가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천기가희님. 네네. 네, 오늘 오랜만인데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일간 이슈나 어떤 점을 봐야 되는가 우리 내외 경제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저도 참 흐뭇한 게 제가 지금 친구들과 어릴 때 친구들과 8명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지금 라운딩 왔어요. 라운딩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또 내외 경제 방송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 시약 이게 거의 다 맞았다 생각하며 뿌듯하고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박셀바이오나 하나투어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대한항공, 그리고 이지한불, 이렇게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주 잘 가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좋은 정보 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내외경제 방송 통해서 투자 기법이나 또 시약 잘 전달드리고 성실히 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골프 라운딩을 가셨다니 날씨도 좋은데 너무 부럽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외경제TV를 위해 가지고 화상 연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장하고 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 주일간 조심스러운 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네.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지수가 앞전에 한두 달 전에는 제가 4만 이용 기법 쓰라. 3일간 폭락했을 때 무조건 매수하고 이틀 올라가면 팔으라 했고 그다음 장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했어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매이제나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장의 어떤 차익을 실현하고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럴 때 앞으로 다음 주를 대비한 주도주나 이번 주 후말에 어떤 종목 사야 되는가 공부하고 차분히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님의 또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화면창 공유해 보시면 이제 이미지 하나 올렸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지와 저항이란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와 저항 이야기하면서 서포트 라인이 있다, 레지스턴 라인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아마 2820에서 2800 이 정도가 저항으로 봐야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5 이 정도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꼭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더 큰 상승이 있을지 그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또 폭락할지 그거는 조금 이따 봐야 되는 거고요. 폭등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우리가 큰 성숙을 위해서 조금의 추를 필요한 것이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어 시장 조정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내외경제 방송 통해서 아마 3월 초에 제가 3월 말에는 제발 좀 우리 시청자님 부실주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3월 달만큼은 감사 보고서 문제가 있는 4년 연수 적자 기업이거나 잠식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부실주 또 저가주 매매 조심해야 된다. 당부 드렸는데 정말로 3월 달에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매매 정지 당했습니다. 저도 정권회사 그만두고 상장 폐지를 2번 당해봤거든요. 우리가 하한가는 맞아도 다시 복구할 수가 있는데 상장 폐지 당하면 정말 그 실망감, 허무함, 정말 다리 힘 하나 없고 쓰러질 듯이 그 힘든 거 정말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에디스니브이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8만 원대 팔으라고 그렇게 유튜브도 추천하고 이 종목 안 좋은 거다. 자금도 불투명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줄 리가 만무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디스니브이하고 유엔아이가 결국 사단은 났죠. 물론 유엔아이 정지는 아니지만 에디스니브이 혹시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지금 당장 거래 제기 안 돼요. 제감 받아야 돼요. 내년까지 무조건 정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주 농도 많이 하고 또 전지 정권맨이고 또 자매 주식이나 이런 거 많이 매매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거든요.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을 맞아버리면 적어도 1년이 정지입니다. 그 점 아시고 차분히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제가 내외 경제에서 화장품주 사라 이점벌이죠. 그다음에 베트남 여행 가고 싶다 하나투어 그다음 비행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박셀바이오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32,000 추천해서 51,000원 팔고 다시 사라 또 추천하고 또 지난주도 제가 박셀바이오 또 추천했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초에 추천했고 지난주 후반에 바로 금요일이에요. 잠주 54,000까지 갔는데 제가 목표가 50,000원 제시했는데 충분히 수익 잘 났다. 그 다음 또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 아나페스하고 엠벤지 투자죠. 아나페스 엠벤지 투자 일봉을 보시면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700원까지. 수익 실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왜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전 고점을 돌파한다 봐요. 그런데 이 방송을 두고 지금 가격이 매수한다. 그건 아니죠. 저는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또는 유명세를 통해서 해오는 주가 매수하게 하고 방송을 듣는 시청자, 호구 시청자는 비싸게 사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시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안 한다. 약속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님은 지금 엠벤지 투자나 아나페스는 못 삽니다. 사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른 정보 드릴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들고 와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추천드렸던 게 정말 많이 났죠. 일정 관련으로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새만금 관련 테마를 노리라. 복귀를 해보면 바로 모엔즈죠. 큰 수익이 안 났고 한 12% 정도가 급등이 나왔어요. 6,250원까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이슈 관련은 직장인들이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7% 8% 먹으면 팔아야 됩니다. 왜? 어떤 이슈가 끝나면 또 이번 주도 이슈가 있거든요. 이 영상 또 잠시 뒤에 제가 이번 주에 보셔야 될 테마와 일정, 이슈가 뭐가 있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가 있다. 즉 우리가 오늘의 파티가 끝나면 내일의 파티가 있다. 오늘 파티에 입고 갈 옷과 내일 파티에 갈 옷이 달라야 인기 남자가 되는 거죠. 주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패턴과 인기에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종목 성적 리뷰를 쭉 해드렸고요. 그래도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또 보니까는 여기 아까 방금 이 에디슨 EV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번 주부터 핫한 게 있었잖아요. 쌍용차 인수그룹주. 네네. 지금 따라가도 될지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들만의 잔치에 왜 피 같은 돈을 시에를 붓습니까? 여러분 단타 스킬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광림이나 그다음에 나노스나 그다음에 상방울 이쪽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검색 잘 해보시면 상용차 매각이라는 뉴스 검색해 보시면 작년 10월에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에디슨 그룹, SM 그룹, 남스라미늄 그룹이 이미 뉴스에 나와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다. 스트레이지 인베스터잖아요.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SI,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터 SI, FI 개념 나오면서 이미 나왔던 종목군들이에요. 세력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비싼 돈을 넣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한다. 자, 우리 상방울 차트 같이 보고 광림 차트 볼게요. 자, 광림 시점이잖아요. 네. 점이고 지금 점상한가인데 이걸 사진을 순간 잔량이 3,300만 원인데 사진을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들만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능해요. 상가 풀어줬다가 자빠지는 경우 이거 우리 급등주 급유치기라고 그러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까지 가장 주시장이 큰 수익을 준 게 바로 뭘까요?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 현대사료 보실래요? 이 점으로 가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장주 빠졌다가 오늘 반대 7% 8% 줬어요. 이것처럼 또 마찬가지예요. UNI. 자, 상용차 인수 두 번째 폭등인 게 에디슨 이브 이후에 UNI예요. UNI도 저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네. 자, 이날 보이십니까? 날짜가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점점 가다가 5월세에 빠질 때 있어요. 이때 장중에 마이너스 10% 빠지고 초급등했어요. 이거 먹으러 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UNI 이전에 에디슨 이브이라고 상용차 인수 제1번 종목이에요. 지금은 개미를 안고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는데요. 에디슨 이브이도 쭉쭉쭉 가다가 이날 빠질 때 긴 장대 운동이지만 이날 빠지면서 그냥 빠지느냐? 종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하지만 장중에 20%짜리, 10%짜리 단타는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광림을 넣고 싶다. 절대 상가 사지 말고요. 상가 사는 친구들이 폭락해가지고 분봉이 그냥 쫙, 일분봉이 쫙 끊길 때가 있습니다. 1단 하라 반등 잠시, 2단 하라 반등 잠시, 3단 하라 폭락 나올 때 들어가면 기대 수익률 10% 정도 나올 수 있는 단타만 가능하고 그거는 중수 이상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나 스킬이나 기술이 없는데
지금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 매수를 해야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테마와 더 좋은 종목,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야 되지. 주시장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0명이 참가해가지고 249명이 죽고 한 명이 다 먹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즉 우리 진행하신 아나운서님도 수익 내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내고 저도 수익 내고 물론 저는 주식하지 않지만 다 에브리바디 위는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은 250명이 참가한다면 한 명이 그 돈을 다 먹는 거고 249명 결국 죽는다.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좀 이게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에디스 EV 회장님께서 끝까지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수를 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반응 보니까 지금 에디스 EV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에디스 EV가 매매 됩니까? 에디스 거래가 안 되는데요? 네.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중에 거래 에디스 정지가 정지 중이에요. 풀리면 네. 예? 나중에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이렇게 저가를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아나운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에디스 EV가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이에요. 거절이면 적어도 내년까지 정지예요. 에디스 EV 주주님들이 저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 냉정한 감사 의견 거절입니다. 제가 받는데 시간이 적어도 3개월, 6개월 걸리고요. 올 8월 달에 반기 감사 의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올 8월 달까지 무조건 정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 3월까지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저가 매수 기회 잡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봐서요. PI 첨단 소재 매각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부스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네. 자, 매각관련은 매각이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 LOI가 있죠. LOI, Letter of Intention의 인수 의향서예요. 그거 내기 전에 예비 입찰이라고 있고요. 몰입 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 일정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법원 통해서 공지가 되고 또 삼정 회계법인이나 여러 회계법인 주관사를 정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매각 이슈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부 정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기사 검색을 잘해보면 유추 해석할 수가 있다. 지금 4월 6일 날 있습니다. 오늘자가 4월 4일이니까 4월 6일이면 수요일이다. 그죠? 모레네요. PI 첨단 소재가 매각 예비 입찰입니다. 매각 예비 입찰. 그 예비 입찰이기 때문에 이제 본입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그룹이 나오거든요. 상용차 매각 검색해보면 작년 8월, 7월에 예비 입찰이 있었어요. 예비 입찰. 그 주관사 계약이 있었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매각절 하고 싶다 그러면 상용차 매각절은 오징어 게임인 거죠. 그럴 바에 바로 뭐한다. PI 첨단 소재를 이제 예비 매각 입찰이니까.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 롯데나 이런 하나 대기업, 국내 굴지 대기업이라 메이저 기업들이 참여를 막 한다고 그래요. 아주 알짜 매물인 거죠. 다시 그러면 기술적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일봉상으로는 우상향을 쭉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우상향을 너무 빠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저는 이 추천가를 21선까지 기다려봐라. 많이 빠지면 44,000원이다. 자, 지금 주가가 46,000원인데 시장이 저 폭락해야 44,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 코스닥 종목을 웬만큼 20% 손해보거든요. 웬만한 개별 종목 20% 손해볼 때 PI 첨단 소재는 기대 손실률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PI 첨단 소재는 뭐다? 저리스크다. 로우 리스크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커요.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참 좋은 거죠. 그러면 예비 매각 입찰을 바꾸고 몇 개사가 응했다.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자, 예비 매각 입찰에 5개사 입찰했다. 입찰 흥행이라고 그러는데 흥행 나오면 뉴스가 나오거든요. 대개 20% 이상 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PI 첨단 소재 좀 눈여겨 지켜보시고 빠져봤자 44,000원이다. 매수는 46,000원부터 44,000원 정도 매수해보자 하고 싶고요. 주봉을 본다 그러면 주봉이 아주 아름답게 조정이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다가 기간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봉상도 4만 원이 절대 저점에 나왔어요. 제가 볼 때 4만 원은 아주 큰 전쟁 리스크가 또 다시 나오지 아니하는 한 오지 않을 가격 같고요.
빠지면 44,000원 이렇게 모으면 무리한 투자가 아니다. 즉 우량주이고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다. 저 역시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을 추천하는 것을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10% 이상 급등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재료 이슈 있는 우량주라서 이렇게 이슈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도 43,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PI 첨단 소재 어디가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PI 첨단 소재를 우리가 이거 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내부자 정보 이런 거 없어요. 또 내부자 정보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접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전달하면 저 역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예요. 유료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 PI 첨단 소재는 일단은 뭐냐면 자, JP 모간이에요. 그죠? 매각 주관사가. 그럼 예비 입찰이 바로 모레 6일이에요. 그러면은 10곳이 넘는 올매자가 투자 설명서를 수령해서 기업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10개 사를 때 예비 응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사모펀드가 있는데 하나그룹이나 우리 국내사는 하나그룹이나 롯데 이 정도 보이는데요. PI 첨단 소재를 가져가서 좀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도 좋고 롯데도 좋다. 왜냐하면 어떤 화학이나 케미칼 이쪽도 그 그룹주들이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합병이나 여러 가지 또 모회사에서 자회사 편입하는 것도 재무상 시너지 효과 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하나 롯데 정도가 유망하지 않나. 그중에서 뽑는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 투자자인 하나그룹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이렇게 찝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 다음 이슈도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4월 8일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린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님에게 박셀바를 추천하면서 보셔야 될 이슈가 AACR. 자, 국제 암학회다. 자, 우리가 이걸 바라고 거기서 바로 뭐다? 박셀바이오가 카티 조영제 암 치료제예요. 이거 3억 정도 한다더라고요. 거기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를 다시 매수해봐라. 10% 이상 수익 주겠다. 아마 지난주 영상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 다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제가 박셀바이오 빠져봤자 4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정말 박셀바이오 얼마까지 갔느냐? 지난주 금요일날 54,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25% 수익을 다 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AACR이 큰데 AACR 참여 기업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또 박셀바이오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또 바이오 제약주가 대부분 바이오 제약주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때문에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또 그 와중에 식품의약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3,800억이나 다 팔아쳐먹고 이런 아주 비열한 일도 발생했지만 박셀바이오는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는 바로 항암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 전혀 관계없다. 그럼 박셀바이오 일정 이슈가 뭐가 남아있나 생각하면 아직까지 시장에 리스크가 된 게 없어요. 노출이 아직까지 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가 산지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바로보다 이거예요. 즉 4월 8일 날 있을 미국 암학회 일정의 발표가 될 카트 치료제에 대한 회사 입장 이거 재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박셀바이오 다음 일정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임상 1상에 대한 논문 게재예요. 논문 심사 중이고 통과가 되면 게재되거든요. 바이오주에서 국제 논문에 게재되는 것만큼 상한가 파동을 불러올 이슈는 없다고 봐요. 물론 임상 통과도 아주 큰 재료지만 두 번째 큰 재료가 바로 뭐다? 논문 통과다. 이렇게 박스루킨 15나 박생제나 여러 가지 재료와 이슈가 박셀바이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해 우리가 단기로 팔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일봉을 같이 보일게요. 자, 일봉을 보면 일단은 지지와 저항에서 이 연두색선이 뭐냐면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저항이 언제? 작년 12월에 74,900원에 1차 저항 맞았고요. 얼마 전 3월 달에 5만 원 돼서 2차 저항 맞았고요. 그 다음 3차 저항, 바로 지난해 4차 저항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는 이 일봉 차트 보시면 재미난 거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동평균선 이격도라고 있습니다. 즉 120 이동평균선과 6일선, 그 다음 5일선, 21선 조금에서 뭐한다? 붙어요.
붙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저 초보 투자가도 아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박셀바이오가 탄생하고 난 뒤에 언제죠? 2020년에 초급등했잖아요. 신풍작 다음으로 가장 핫한 주식이 박셀바이오였는데요. 박셀바이오 그 이후에 이 월봉을 보십시오. 몇 달 동안 빠졌습니까? 월봉이 지금 보면 연달아 빠진 월봉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까지 음봉이고 지난달에 양봉이에요. 그럼 저는 이번에 월봉이 4월 1일 시초가, 4월 30일 종가를 생각해서 월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4월 말에 만약에 박세바 양봉을 때려준다고 그러면은 저는 5월 달 긴 장대 양보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서 랠리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보이고 우리 시청자님 박세바를 꾸준하게 다들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정 이후에 급등할 것 같은데 항상 매일 누가 어느 창고에 사고 있나 어떤 재료가 있나 거래량은 줄고 있나 증가하고 있나를 냉정히 계속 보시고 진입 시기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암학회 이벤트에 관련된 박셀바이오주 혹시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수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나운서님이 자꾸 해주시는데 네. 제가 이때까지는 제가 잘 맞췄는데 앞으로도 다 맞춘다. 제가 볼 때 매매경제 방송 통해서 승률을 100%다 이렇게 봐요. 냉정하게. 제 스스로 판단도 해봤고 네. 매매경제 방송 6개월간 하면서 추천 종목의 승률을 다 파악해봤거든요. 100%예요. 100%. 그리고 이때까지 100%지만 앞으로도 다 맞는다 생각하고 제 방송을 두고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올인 치거나 그러면 낭패입니다. 낭패고. 즉 또 어려운 질문인데 언제 진입해야 되느냐. 박세바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의 기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볼 때 일단 박셀바이오를 내가 만지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주식을 봅니다. 그럼 박셀바이오를 지금 주가를 올려버리면 개미들이 따라올까 물량을 빼들어올까 어떻게 할까 항상 생각을 해요. 심리학도 필요하거든요. 박셀바이오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고 만약 오늘 올라갈 때 짧은 단타는 급등적 어떤 고수를 한테 놔둬야 돼요. 지금 손대지 말고 지난주 다 팔았다 그러면 재매입 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4월 8일은 타치하십시오. 4월 8일 그냥 패스하세요. 이번에 4월 8일 이제는 한 번 더 급등할 건데 그거는 단타 코스를 들이먹는 게임이에요. 거기는 동참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한 4월 20일 정도 있죠. 후반. 4월 20일. 가격은 다시 4만 원. 이 정도. 다시 4만 원. 지금 46,000원이니까 15% 빠진다면 또 박셀바이오 주주들이 저를 막 요구하실 거예요. 이게 저 양날의 칼이거든요. 올라간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주도 좋지만 주가 빠진다 그러면 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욕 들어먹는 전문가보다 올바른 말을 하고 싶은 전문가 되고 싶은 게 제가 만약 세력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안 올릴 것 같아요. 한 4월 20일까지 기다려봐라. 그 다음 박셀바이오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주가는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신도 사실 잘 모르는 거니까요. 투자 판단은 개개인의 그런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4월 7일 날 평택 험프리스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좀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미국 AACR이나 윤석열 당선자의 우리가 한미 이쪽에 방문하는 거 아주 큰 이슈거든요. 관련주가 바로 뭐냐, 빅텍하고 스페프예요. 전쟁 관련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전이 바로 뭐죠? 김대중 정부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정책과 주시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김영삼 정권 끝나고 김대중 정부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IT예요. IT. 그다음 많이 올라갔던 것이 뭘까요? 대북주예요. 부동산도 심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청자님들 주식 역시 부동산 많은. 연결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말씀 계속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가 괜찮습니다. 엄지를 조시 안 좋았네요. 어디까지 방송 됐는가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정치와 어떤
주식의 연관관계는 무시 못합니다. 우리 과거 김대중 정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 뭐예요? 새로운 기술을 필두한 IT 업종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던 것이 뭘까요? 대북주예요.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 역시 대통령과 아주 밀접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도 신경 쓰지만 부동산도 재테크에 아주 큰 방안이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저 역시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많이 따고 법원의 경매도 참여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김대중 정부 때 뭐가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은 민동선이라고 있어요. 그 동부전선보다는 뭐다? 서부전선. 민동선이 우리가 DMZ 땅이 있고 민동선 땅이 있어요. DMZ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 민동선은 들어갈 수가 있고요. DMZ 땅까지가 20배, 30배 올라갔어요. 김대중 정부 때. 자, 그 다음 바로 뭐예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도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대북주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는 뭐가 올라갔을까요? 아무래도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다 보니까 대북주가 죽을 썼고요. 다른 주식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보수가 다시 또 정권을 잡았어요. 윤석열 당선자.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걸고 우주항공주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우주항공처럼 만든다. 여러 가지 강대강 전략이다.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분위기가 막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떤 한미 간의 과거의 굳건한 동맹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한미연합 사령부를 방문하는데요. 우리 주식 하는 사람들은 또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이 빅텍하고 스펙구인데요. 자, 스펙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잘 올라왔고요. 개별 종목 킬보를 본다 그러면 스펙구보다는 바로 보다 빅텍이라는 종목이 일봉상으로는 올라갈 구석이 더 많다. 대장주는 뭐다? 빅텍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오늘도 주가가 약 2% 정도 상승 중인데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요. 스펙구는 3%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가 아마 말씀드린 아침 방송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사러 갈 건데 지금 사지 말고 이 영상 듣는 우리 시청자님 기다리시면 빅텍과 스펙구 조정 나올 때 아마 오늘과 내일 모레 장안에 조정 나올 것 같아요. 조정 나올 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텍, 스펙코 이런 전쟁 관련주, 대북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부터 또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잖아요. 리오프닝 네네. 관련주 많이 빨간불 켜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좀 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자,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도 좋아하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아주 좋아요. 베트남. 저 호치민에도 오래 있어봤고 하노이도 좀 오래 살아봤거든요. 그 베트남 무전여행도 좀 해봤고 베트남 가고 싶다 하면서 제가 2주 전에 뭘 추천했냐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제주항공, 그다음에 신라는 또 호텔 신라를 제가 강력 추천했을 거예요. 호텔 신라. 그다음 또 뭐죠? 화장품. 여자들 화장하고 싶다 해서 뭐다. 이 짬보를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추천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행 가고 싶다, 뭐다, 하나투어죠. 하나투어하고 참 좋은 여행을 막 추천드렸어요.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리오프닝 테마, 우리 저 시청자님들은 항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테마, 어떤 전문가들 입에서 지금 나오라는 테마, 시장에 나오는 테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불성설이죠. 저 역시 정권방송에서 방송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을 사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 한 분 한 분 종목을 사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시장 참여에 전문가나 언론에서 도배되는 이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코로나 관련도 처음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별 반응 안 보이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고점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당뇨 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 테마는 안 해야 되죠. 이익 실현 관점에서 가야 돼요. 호텔신라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마이무 따이가, 그 다음에 아시아항공도 마이무 따이가, 제주항공도 마이무 따이가, 하나투어도 고박무라, 삼존년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익 실현 하십시오.
이익 실현 관점에서 아직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보니까요 특이한 흐름이 또 보이고 있어요. 건설주, 대형주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시멘트, 인테리어, 중소형 건설주는 빨간불이에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그런 의문점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운하를 한다 해가지고, 대운하 할 때 가장 큰 수주를 받았던 기업이 어딨냐?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이 그러면 주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죠. 중소형 건설주가 올라갔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하공룡이나 신청개발, 사모개발 등등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래 생각하면 돼요. 이건희 회장이라 하면 되겠네요. 이재용 전 부회장이 로또 25억짜리 걸렸다. 그리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그날 밤 잠을 잘까요? 아니면 잠을 못 자고 간이 쿵쾅쿵쾅 할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로또 걸렸다. 25억. 저는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공짜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요? 않을까요? 저는 잘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이요. 왜일까요? 돈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25억이 뭐가 클까요? 그러네요. 네. 이거예요. 대기업이 대우나 수주 딴 데들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주가 아주 큰 건설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 건설주가 가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큰 대기업이 수주를 딴 데 가지고 매출액 대비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게 수혜를 받는 거고, 그다음 주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형주는 올라가기 힘들고 중소형주가 땡겨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력이나 테마주는 항상 대기업보다는 중소형주를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등학생이 길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었다. 그날 저녁에 하루 정도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 5만 원짜리 주었다. 글쎄요. 한 시간 기분 좋나요? 그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도 왜 대기업이 안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올라갈까에 대한 설명이 저는 아마존 회장이 한국에 로또 10억짜리 걸렸다. 아마존 회장이 기분 좋아할까요? 그럼 당연히 이해할 겁니다. 네. 좋은 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서 대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외경제 시청자님들, 올 주시장이 좀 큰 재미가 없죠. 큰 재미가 없는데, 또 주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당선자의 주한 미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방한 일정하고 AACR 일정, 두 가지 일정과 하나 더 본다 그러면 PI 첨단 소재에 대한 매각 일정, 총 세 가지 일정이네요. 추격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타켓트를 노리고 그 종목군, 그러니까 큰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보고 해당되는 종목군을 보고 그 종목군 기술적 분석에서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노려야 된다. 스나이퍼식으로 매매를 해라. 나발총 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왜? 기관 투자가나 펀드 매니저는 자산이 수천억에서 조를 굴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 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실 때 항상 어떻게 스트라이퍼식으로 저격수 형식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쏴야 돼요. 물론 오래 나면 안 됩니다. 오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일정과 이슈가 잡아지면 타켓을 정해서 저격을 하는 저격수의 마음으로 주시장을 바라봐라. 그리고 생활은 프레시하게 건전하고 쿨하고 주시장을 즐기면서 바라봐라. 월요일은 차분하게 가고 금요일은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기가이 전문가님 오늘 4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에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기가이와 함께하는 국내 시장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